미래사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의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마 나눌 수 있는 이슈는 그 화두를 던진다는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이라는 그 의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자치 경찰 혹은 과학 치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즉각적이고 그나마 지금 단위에서 실효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비정상 불균형이라고 이제 비유되는 이른바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앙 집권성의 지금까지 경로나 어떤 역사성을 버리고 지방으로서의 다양한 권력과 예산의 하방들이 앞으로 굉장히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기재부하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작년에 자치경찰제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실행할 때 특히나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교육과 관련돼 있는 자치, 그다음이 이제 경찰이죠. 치안과 관련돼 있는 자치 경찰제 이 두 개가 양축으로 돼서 소위 이제 중심에서 지방 지역으로서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균형 정책을 태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삼각형, 저게 사실 인구 구조의 출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경찰 또 치안과 관련돼 있는 전문 분야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끊임없이 분모가 공급되면서 분자를 부양하는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 이전형의 구조를 한국은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급박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중간의 과제를 사실은 그치지 않고 지금 한 세대 만에 다시 가분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저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 지속 가능성을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찾아내는 방식은 분모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아니면 분자와 관련돼 있는 방식들을 통제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현행 방식으로서는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모를 공급을 해서 더 탄탄하게 하는 구조는 주요 선진국 중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이제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방식이고요. 결국 핵심은 분자에서 발생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 묘책을 찾고 있는 과정이 저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 경찰도 이 흐름 속에서 사실상 중앙 중심에서 지역 하방으로서의 굉장히 큰 흐름들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변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자치경찰 제도가 좀 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권력 혹은 권한의 이제 하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제도 철학들을 중앙 중심성에서 지역 중심성으로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이 흐름 안에서 사실은 인구 구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미스 매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인구 문제의 핵심은 혹은 본질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출산 고령화는 결과치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과치를 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원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좀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추동하는 원인 인자로서의 독립 변수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독립 변수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왔더니 서울 수도권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라는 단어. 즉 인구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자연 증감이 아니라 자연 증감을 우리의 예측치를 깨는 방향으로 훨씬 더 추동시키는 원인 인자인 사회 이동에 있습니다. 결국 지방에서의 사회 전출과 서울 수도권으로의 사회 전입
이것이 사실은 도농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고요. 이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소위 고밀도 공간의 저출산을 양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지방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밀도 공간이고요. 저밀도 공간은 기본적으로 고출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저밀도 고출산 공간에서 직주락을 즐길 수 있는 생애 라이프 디자인을 제안을 해주고요. 그게 실현돼야지 사실은 소위 고밀도 저출산 지역으로의 사회 이동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나마의 즉각적인 방식으로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팩트가 맞는지를 제가 과거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위에가 이제 20대, 30대의 고용률인데요. 중간에 있는 두 개가 전국 출산율과 서울 출산율을 역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봇을 역산시켜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먹이가 없어서 즉 청년 취업 난 때문에 실업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즉 출산을 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기성세대의 선입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즉 먹이의 문제, 지방에서의 고용의 문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장 밑단위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값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출산율과 정확하게 동행하거나 약간의 선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상관성이 아니라 인과성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그래프가 맞다면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에서의 잔류의 갈등들이 사실상 젊은 친구들의 저출산을 우리의 추계치를 깨는 범위 안에서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만 보시면요, 12% 공간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서 현행 인구의 52%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도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포함해서요, 한참 이제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조차도 사실상 전체 인구의 절반이 특정 공간에 모여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한정된 자원 공간 안에서 소위 수도권이라는 게 그 섬나라 혹은 도시국가 베이스라고 하는 일부 국가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높은 상황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실제 52%가 서울 수도권에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이 흐름에서 확인이 됩니다. 작년에 0.81명이고요. 올해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부터 1명 이하를 깨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0.06명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98, 0.92, 0.86, 0.81 그리고 올해는 2분기 출산율에 아마 수렴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이 얘기는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6씩 기계적으로 만약에 절하를 시켜준다면 13년 후가 되면 한국의 출산율은 제로가 됩니다.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까지 최근에 5년 하고 혹은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작은 글자, 작은 동그라미에 있는 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정말 52%만 살까요?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 선거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인구 하한선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이 13만 선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주민등록은 13만이 돼 있지만 실제 거주자는 한 3만 정도를 빼야 된다라는 게 지방에서는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은 지방에 걸어두고 몸은 서울에 와 있는 20대, 30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20대, 30대가 출산을 든다마는 기본 집단이라는 것이죠. 결국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1명을 유지하면서 저밀도 공간이죠. 고출산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에 오면 그러니까 고밀도 저출산이 됩니다만 0.5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한 30%의 유령 인구가 우리의 인구 추계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남 인구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동안 1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낳을 것이라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구 추계가 발표만 되고 나면 늘상 실측시는 고위, 중위, 저위에서 저위에 수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공포를 팔 생각 전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치보다 실제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사실상 전 세계 최초로 사실은 이런 인구 모델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표준 모델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 모델은. 근데 일본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2015년에 최초로 자연 증감에다가 사회 증감까지 반영한 즉 30%의 유령 인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변수를 개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굉장히 길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핵심은 이 지도 한 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란 지역은 1800개 기초 지자체가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멸경고라고 표현되는 20세에서 39세의 인구 재생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에서의 여성이 전체 65세 이상보다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소멸경고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파란 지역들이 해당 지역들입니다. 전체 1,800개 중에서 900개 가까이가 저 파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약간 뭐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파란 지역은 하나같이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입니다. 즉 고령화 지역이고 초고령화 지역이죠. 농산어촌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가지고 민주당 계열성이 높은 대도시권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결과 일본의 정책들은 2015년부터 드라마틱하게 결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지역의 힘으로 지방의 권력의 하방으로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1.0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크로 정책을 폈다면 그 지도 한 장이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하방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 원 자체를 지역에 던져주는 방식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그래서 2015년 6년부터는 로컬 아베노믹스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지역의 그 소멸 지역의 가능성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인 것이죠. 실제 작년에 감사원에서 저랑 같이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이 소위 그 사회 증감의 수치를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00년 후가 되면 한국 인구는 1,500만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재미난 것은 이것도 괄호에 써놨죠. 0.98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올해 0.75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도농 불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치보다 현실치보다 굉장히 암울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인구가 1,000만에서 깨지고 있고요. 940만까지 올해는 경기까지도 줄고 있습니다. 경기는 사실은 이제 신도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도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전염이 돼서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빨간선이 지날수록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입니다만 이미 신도시 주변은 빨갛습니다. 저 5개의 지역은 그런데 그 다음 세대 2067년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연 감소 진입했고요. 총 인구 감소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 감소 속에서 전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5개의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 사회 이동을 막아내는 것들, 사회 이동을 저감시키는 것이 현행 단계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생략하고요. 결국 주요 선진국들 소사이티 5.0이라는 게 바로 소위 일본에서 2015년부터 진행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위 사회 발전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의 원조가 어디까? 바로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만들어냈던 인더스트리 4.0.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바로 연방제를 중심으로 한 로컬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국 사회도 훨씬 강력하고 또 급속도의 방식으로 중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과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과정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어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하나같이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인데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발교육 이게 이제 자치교육입니다. 이 자치교육과 바로 자치경찰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지역의 안전망들이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의 독특한 브랜드나 라이프 스타일로 구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라는 거죠. 지방은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지방의 이 아까 과소 지역의 지방을 가보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평균치를 지금 서울 수도권이 올려놔가지고 이 체감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실제 지방 지역 가보면 한 세대가 아니고요. 10년, 20년 후가 되면 해당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절망감, 빈곤감, 고령화, 저출산, 무연화, 격차와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가 미래 이슈가 아니라 지방 지역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치 안정형의 로컬리즘을 고민하면서 오늘 발제 때문에 사실 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역화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역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가 공급이 되냐, 경찰 이제 치안을 포함해서 공급이 될 것인가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고립화는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원도심도 이미 고립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점처럼 존재하고 있는 지방에 광역화되어 있는 산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안에 주민등록 제로 인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한계화죠. 원도심의 기능 상실, 그다음에 교통권 같은 것도 굉장히 악화되고
분화되고요. 영내 분업들이 사실상 붕괴가 되면서 지방이 붕괴되면 서울 수도권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는 외국인들 이미 지방에서는 다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도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토착민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지방에서 소위 인구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들도 새로운 안정성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산 거주대에 있는 이 불안감들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지역이 중심이 돼서 자치 경찰을 포함해서 자치 교육까지 아울러는 준비된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자생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실현할 때 사실은 중앙에서 던져주는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독점하면서 본인들의 작업들, 본인들의 지역만의 맞춤형의 직주락의 환경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결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주민들 인구들하고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방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고학력이고 인생경이 굉장히 다양해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국 소멸 지역이 행복 동네로 소위 이제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이 중심이 된 방식으로서의 소위 안정적인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중앙은 지금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위협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이 지금 이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이 절호의 찬스를 준비 안 된 지역 그리고 준비된 지역 간에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최근에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포함해서요. 올해만 벌써 지금 특별법, 기본법이 지금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지역의 자생적인 로컬리즘을 풀어내는 중앙에서의 바뀌어진 시선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준비된 지역이 결국에는 주변 지역과의 인수합병을 당하는 처지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서의 로컬리즘을 실현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구조 변화의 전반에 따른 지역 정책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전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